조금 잘 사는 집안들을 보면 결혼이 10년째인데도 아직 자기 명의로 된, 어떻게 보면 3년 살아주면 내가 재산 이만큼 가져올 수 있고 5년 살아주면 이 정도 가져올 수 있고,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변호사님, 네네. 이혼하면 제일 많이 궁금한 게 재산 분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재산을 반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어도 재산 분할은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반을 나눠줘야 되느냐는 이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판단이 되어야 될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사업을 하면서 식당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식당이 엄청 잘 되어서 많은 점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이프가 어느 정도 여유가 되고 하니까, 시간도 되고 해서 이제 골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골프를 배우면서 치던 와중에 어떤 남자를 알게 되어서 이제 불륜 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사실을 이제 남편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경우에 와이프가 이제 바람을 폈다고 해서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악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위자료의 영역입니다. 와이프분이 이제 남편과 함께 같이 이제 공동으로 식당을 운영을 하면서 같이 같은 노력으로 식당을 어떻게 보면 대박을 터뜨렸고, 이거는 이제 재산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기여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5대5. 다만 어쨌든 불륜 행위를 저지른 바 있으니까 여기 대해서 위자료로 3천만 원은 지급해야 된다. 변호사님, 그러면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집이나 아파트를 먼저 구매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많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이라 함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이라도 개인의 성질상 본인 것으로 보이는 재산.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혼 전에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이 집에 살아야지라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 놓거나 또는 분양을 받아서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아직 내가 배우자를 만나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여가 전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오롯이 나의 돈으로 또는 나의 능력으로 어쨌든 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부분인데, 그 재산을 결혼하자마자 예를 들어서 1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근데 이거를 나눠준다. 1%로 나눠준다. 사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그러면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전부 다 재산분할 대상이 되진 않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이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혼인기간이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한 2, 3년밖에 안 된다. 1년에서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유재산이 우리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희석되기는 아직 시간이 너무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파트를 현금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10억가량의 아파트를 현금을 다 주고 신압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담보대출을 끼고 보통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내가 혼인 이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을 해서 같이 내가 대출금을 같이 갚아왔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점점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희석화돼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여도가 조금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5년이 지나면 그게 다 희석되느냐, 10년이 지나면 다 희석되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재산 분할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비율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부부가 이제 결혼한 지 한 10년 됐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증여를 받았어요, 부모님 재산을. 그러면 1년 뒤에 이혼하면 이것도 나눠야 되냐?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특유재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한 10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 가치가 증대되고,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데에 이사를 가게 되고,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가 증식을 해왔다. 당연히 이렇게 되면 점점점 재산 분할의 비율이 변경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 주위에 조금 잘 사는 집안들을 보면은 결혼이 10년째인데도 아직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명의를 안 넘겨줍니다. 왜냐면 혹시나 살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모님이 되게 현명할 수도 있는 거고. 혼인 기간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뭐 가성비 3년, 약속이 5년 이런 기준이 딱 있는 건가요? 이게 뭐 사실 이 워딩 자체가 너무,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보면 3년 살아주면 내가 재산 이만큼 가져올 수 있고 5년 살아주면 이 정도 가져올 수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해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그럼 3년만 버티면 내가 30% 가져올 수 있다, 50%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죠, 당연히. 재산 분할은 기여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도 자녀도 같이 키우면서 이렇게 가사노동을 했는지, 아니면 요즘에 딩크족이라고 하죠. 아이 안 놓고 사는 부부들도 상당히 많은데, 사실 아이가 있고 없고는, 사실 저는 아이가 3명인데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아이가 없으면 와이프는 나가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만 받아 썼다. 당연히 그러면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나도 커리어 우먼이고 또는 연봉이 뭐 몇천 정도 됐었는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 우리가 다툼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 나도 원래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당신 때문에 나도 애 키운다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없었던 거 아니냐 라고 되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 인정이 되어서 재산 분할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0년 살면 5대5에 근접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래도 남편이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해왔다면 보통은 6대4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4만 해도 사실 크죠. 왜냐면 우리가 뭐 현금 가진 것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뭐 주식, 코인 있으면 코인, 뭐 부동산만 해도 뭐 요즘에 워낙 부동산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해운대 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수는 있죠.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헤든으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